사이다 무비튼. 나는 엄마가 낳은 아이가 아니다. 내 친부모님은 내가 어렸을 때 사고로 모두 돌아가셨다. 그때 혼자 남은 나를 키우겠다고 나선 사람이 바로 친엄마의 여동생인 이모였다. 그날부터 이모는 나의 엄마가 됐다. 친부모님이 사고로 떠났을 때 엄마를 늦은 나이에 낳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미 상당한 고령이어서 나를 키울 여력이 없었다. 처음엔 시설로 보내는 것도 생각했었다는데 그럴 수는 없다고 한 사람이 이모인 엄마였다. 그 후 엄마는 싱글마더가 되어 나를 키웠고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대학까지 뒷바라지 해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엄마는 나에게 있어 진짜 엄마이자 은인이었다. 엄마와 나는 둘이 의지하며 살아왔고 그렇게 사회인이 된 후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고 엄마한테도 참 잘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는데 연애 3년째에 남편한테 프로포즈 받았다. 결혼 준비 단계에 들어서면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 상견례가 필수이기 마련. 나 역시 남친 부모님을 찾아뵙기로 했는데 그 결과 장차 시어머니 될 분께 완전히 찍히고 말았다. 남친은 외아들이었고 어머님은 아들밖에 모르는 사람인지라 나한테 아들을 뺏겼다고 생각했는지 나를 진심으로 싫어했다. 그런 시선으로 나를 봤기 때문에 첫 대면부터 나에 대한 적개심은 명확했다. 시어머니가 나를 막대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결혼 전부터 우리 엄마를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나더러 부모도 없이 자란 아이라며 무시하길래 엄마가 있다고 하자 낳아준 사람이 엄마지 그게 무슨 엄마냐며 비웃었다. 엄마는 나를 키우면서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학교 행사며 내가 아플 땐 회사를 쉬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덕분에 출세는 포기해야 했다. 지금은 파트 근무를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걸 꼬투리 잡아서 내 아들은 어디다 내놓아도 안 빠지고 더 좋은 혼처도 줄을 섰는데 재수가 없어도 정말 어디서 너같이 가난한 집 애하고 결혼하겠다는 건지 속상해서 원. 너 때문에 구만리 같은 내 아들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 알아? 라고 퍼부어댔다. 하지만 시어머니 말에 남편이 완전히 열이 받아서 내가 시어머니와 일절 만날 일이 없게 되어 방패방기가 되어주었고 남편도 시댁 쪽으로는 거의 발길을 하지 않게 됐다.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는 부하가 나서 나한테 계속 전화를 해댔는데 너 내 아들 손에 쥐고 어떻게 한 거야? 못 배운 티를 낸다더니 당장 내 아들 돌려내! 라며 폭언을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적절히 대응해줬고 덕분에 나는 큰 스트레스 없이 위기를 넘겨왔다. 남편은 자기 부모님과는 멀어졌지만 우리 엄마한테는 한없이 좋은 사위였다. 주말에 찾아가서 같이 밥을 먹거나 엄마랑 둘이서 온천 여행이라도 다녀오라면서 플랜까지 짜주는 자상함 끝판왕이었고 결혼 생활은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만 암이 발견되고 말았다. 게다가 스테이지가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여서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자신의 운명을 조용히 받아들였고 나하고 함께했던 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며 아무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나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엄마와 조금이라도 더 같이 보내고 싶어서 남편과 함께 자주 병실을 찾았다. 내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 엄마가 속상해할까봐 우리는 마지막까지 평범한 대화를 나누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보냈다. 그리고 1년 후 엄마가 하늘나라로 떠났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를 진심으로 좋아했던 남편도 오열했고 우리는 눈물이 말라버릴 때까지 같이 울었다. 엄마의 장례식에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던 엄마의 비보를 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애도했고 엄마와의 작별을 슬퍼했다. 어쨌든 시댁에도 알렸기 때문에 시부모님도 장례식에 얼굴을 내밀었다. 장례식에 참석한 시아버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며 상주인 나에게 정중하게 말씀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니었다. 친엄마가 죽은 것도 아닌데 넌 슬픈 척 잘도 한다?
내가 그 속 모를까봐? 너 속으로는 유산이 얼마 되나 그거 세면서 좋아하고 있지? 당신 그 입 못 닫아? 시어머니는 아무 말 대잔치 망언의 끝판왕을 보여주면서 나를 분노하게 하는데 충분했지만 시아버지가 나 대신 시어머니 입을 다물게 했기 때문에 한 번은 참고 넘겼다. 잠시 후 엄마를 화장할 시간이 다가왔다. 엄마 얼굴을 보는 건 지금이 마지막이란 생각에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을 눈에 담았다. 옆에서 남편이 꺽꺽 울면서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인사했다. 그때 뒤에 있던 시어머니 입에서 험한 게 나오고 말았다. 뭘 그렇게 꾸물거려? 후딱후딱 해치우지 않고? 우린 뭐 시간이 남아도는 줄 알아? 예의상 와줬으면 빨리빨리 태워버리고 끝내야지 라고 하자 주인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다. 그러자 바로 버럭하는 시아버지. 지금 뭐라는 거야? 당신 이리 좀 따라와! 라면서 안 나가려는 시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남편도 열받아서 따라 나갔는데 밖에서 뭘 하는지 보이지도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두 사람한테 단단히 욕을 먹고 있을 게 분명했다. 얼마 후 남편이 오더니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시부모님은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했다. 속으로는 시어머니한테 따지고 싶은 게 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지금은 조용히 엄마를 보내드리는 일이 먼저였고 남은 장례 일정을 마쳤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 엄마 유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엄마 집으로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여기는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또 용건은 뭔지 의문투성이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망언을 입에 올렸다. 이제 너한테 엄마는 나만 남은 거 맞지? 보험금 나왔을 테고 네 엄마 입원비는 더 낼 거 없는 거 맞지? 그런 의미에서 그 돈은 전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당연한데 우선 지금까지 못 받은 돈 3천만 원 입금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쓰레기만도 못한 소리나 해대고 있는 건지. 나는 눈에서 피가 솟구치는 기분이 들었다.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시어머니한테 달려들고 말았다. 시어머니는 나한테 머리채를 잡히자 아프다고 사람 살려 라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이때 지나가던 옆집 아줌마가 보고 달려와서 말렸다. 내 연락을 받은 남편과 시아버지가 엄마 집으로 왔고 두 사람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자 시아버지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크게 화를 내면서 시어머니 무릎을 꿇리고 사과하라고 했다. 당장 사과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얘한테 빌어? 지금까지 용돈 한 푼 못 받았는데 청구하는 것도 내 권리 맞잖아. 시어머니의 뻔뻔함과 추태는 할 말을 잃게 했지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닥에 찌으며 무릎을 꿇린 후 질질 끌다시피 하면서 집으로 데리고 가셨다. 남편은 자기 엄마가 저 정도로 바닥일 줄은 몰랐다며 나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했다. 잘못한 것도 없는 시아버지와 남편만 계속 사과했다. 사과는 됐고 시어머니와 더 이상 부딪히는 일만 없으면 살 것 같았다. 그러다 얼마 후 생각지도 못했던 형태로 시어머니에게 벌이 내려졌다는 걸 알게 됐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건강검진에서 시어머니에게 암이 발견된 것이다. 더구나 놀랍게도 우리 엄마와 같은 암이었다. 자신이 암이란 걸 알고 경악한 시어머니였지만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극진했던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효성이라도 바치길 바랬는지 자기한테도 똑같이 하라고 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그 어떤 도움도 돌봄도 할 생각이 없었고 이미 절연할 생각이었다고 하자 광분하면서 네가 그러면 우리 아들이 가만 안 있을 거야 라면서 난리를 쳤지만 남편은 나와 같은 입장이었고 깔끔하게 시어머니를 손절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손절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병든 엄마를 버리지 말라며 비굴하게 매달렸다. 그런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는 남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게다가 시아버지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지금까지 당신이 했던 과오에 대해서 하늘이 벌을 주신 거야. 다 자업자 득이지. 라고 하더니 시어머니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모두에게 버림받게 되자 시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였다. 시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관철시켰다.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가 입원한 사이 집을 팔고 이사를 해버렸다.
이제 시어머니는 돌아갈 집조차 없어진 셈이지만 동정심은 1도 생기지 않았다. 반년 후 엄마보다 훨씬 더 빨리 암이 진행된 시어머니는 먹지도 못하고 머리도 다 빠지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모습으로 쓸쓸하게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가 엄마와 똑같은 암에 걸려서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지만 남의 죽음을 하찮게 여긴 인간 이하의 행위에 대해 하늘이 벌을 내린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간호사 말에 의하면 우리 엄마하고는 정반대로 시어머니한테는 문병 오는 사람 하나 없었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 혼자서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한다.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